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합인포맥스 자본시장부 이수용 기자라고 합니다. 본부장님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주식 하나자산중의 액티브 주식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송태우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즘에 주식시장이 좀 약간 변동성이 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시장 어떤 점을 좀 보고 계시고 있으신가요? 주가가 한 11년 한 2,000포인트에서 장기간 좀 조정을 보이다가 그 3,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일단 저평가 국면을 좀 탈피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좀 강해졌고 이와 더불어서 개인들의 시장 참여가 동반되면서 주식시장이 지속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3월 이후에 그 가파른 상승으로 피로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건전한 시장 주동도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일단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펀더멘탈적으로는 2021년 글로벌 경제가 2020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할지가 일단 가장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그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백신의 접종 영향인지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고 백신 접종에 따른 면역 형성이 가능할 것인가, 다음에 상반기 글로벌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가 그 현 시점에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식시장 그거와 괴를 같이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쯤 되면서 약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뭐 시장에서도 한참 뭐 미 국채 10년물 금리 가지고 뭐 1%, 1.5%를 넘냐 약간 이런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좀 향후 어떤 리스크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거시 경제 변수 입장에서는 금리와 유가 같은 그 변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현재로서 그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유동성을 푼 효과도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경기가 회복되면 일부 유동성을 풀었던 걸 환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결국에는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인플레이션은 결국에는 화폐가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거기에 맞는 그 각국의 정책적인 대응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 요인은 맞지만 그렇게 많이 걱정할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회복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미국에서도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구성되면서 좀 지금 2조 달러 가량의 정책 부양을 시도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향후 이제 좀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해서 투자를 하면 좋을지 좀 어느 부분을 좀 보고 계신가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의 삶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했던 스마트폰 출시 이후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한 삶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환경 변화에 따른 요인이라고 일단 저는 가정을 하고 싶거든요. 처음 봤을 때. 그래서 향후 투자의 방향은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SNS, 두 번째로 지구 환경 변화. 그 축 자체가 투자 포인트의 가장 핵심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그 비대면 관련 수혜 섹터, 예를 들어서 반도체, 인터넷, 미디어 등이 좀 유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ESG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그 주요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들 인지하고 계시지만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배터리, 자동차 전장, 다음에 친환경 플라스틱, 다음에 기존의 자원 재활용 등이 그 주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향후의 큰 투자 흐름은 ESG 쪽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뭐 작년 같은 경우도 테슬라도 거의 연초 대비 7배 오르고 지금도 이제 좀 많이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향후 성장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고, 뭐 중국에 있는 전기차 뭐 리오토나 샤오펑 약간 이런 쪽도 약간 좀 주가 상승세가 최근에 거셌는데, 지금 이렇게 뭐 친환경 전기차라고 했는데 약간 좀 주가가 급등한 데 있어서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 우려는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물론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좀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 오버밸류 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전기차의 침투율 자체가
글로벌리 5%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 각국의 정책 당국 자체가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 자체도 급성장을 다시 성장을 국면으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보여주면 그 실적을 보여주면 그건 크게 염려할 문제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오늘 같은 경우도 장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3,000포인트 넘고 뭐 3,200포인트도 가까이 갔다가 지금 약간 그 사이에서 횡보를 하면서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고 계신데, 지금 뭐 본부장님께서도 시장에 오래 있으셨지만 지금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그 증권사에 그 전략하시는 분이 했던 말씀 중에 제 기억에만 남는 말씀이 있는데, 수급도 펀더멘탈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저희 나라 시장이 저평가를 받았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고객인 개인들의 시장 참여가 적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시장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펀드멘탈이 저는 가세됐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개인은 그 자산 배분 관점에서 주식 비중을 어느 수준까지 투자할지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가격 변동폭이 높아서 주식을 위험 자산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위험 자산인 만큼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계 자산 투자 비중으로 봤을 때 6% 정도가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 비중이기 때문에 네네. 미국은 한 50%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확대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매매보다는 네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 장기적 투자 관점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가격이 변동하면 눈에 계속 띄기 때문에 빨리 팔아버리고 그렇죠. 나중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인드를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면 장이 흔들려도 위험 관리가 가능한 측면에서 그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좀 다양한 상품군별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분산 투자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개인들이 약간 주식 직접 투자를 많이 하면서 뭐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에서 약간 좀 환매를 많이 하면서 또 주식 시장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펀드나 ETF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약간 좀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뭐 작년도 그렇고 약간 펀드 부분을 좀 많이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본부장님께서는 향후 약간 펀드나 ETF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신가요? 저희 나라 펀드 시장 자체가 2004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좋았다가 네네. 펀드 시장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좀 부진하면서 제가 봤을 때 아웃플로우로 좀 바뀌었던 양상이 있고, 네. 그 공모펀드의 환매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 그 최근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투자자들의 투자 지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음에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시대가 변하고 있고 운용사 입장에서도 좀 그에 걸맞는 전문성과 상품 라인업으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운용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하나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그 그린 히어로라는 펀드를 출시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펀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저희의 투자 철학도 믿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인플로우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네네. 펀드 시장이 분명 위기인 건 맞지만 그거를 저희가 좀 더 전문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그 고객들과 호흡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만든다면 다시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사 입장에서 약간 좀 지금 뭐 공모 펀드 시장에서 위험 요인으로는 좀 어떤 걸 보고 있으신가요? 뭐 일단은 그 공모펀드 규모가 워낙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 공모펀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올라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봤기 때문에 위기 요인은 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과거에 그냥 그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 저희한테 자금을 맡겨주시면 네네. 자금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좀 종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나 네네. 좀 관리가 안 되는 모습들 일부 네. 그런 것들이 보였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저희가 집중되고 효율화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 위기 요인을 기회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펀드나 뭐 ETF를 운용하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는 좀 어디서 얻으시는지가 궁금해요. 어떤 지표를 참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어떤 부분, 뭐 생활에서 어떤 약간 좀 아이디어를 얻는다던가 그런 투자 아이디어는 좀 어디서 얻으시는 편인 건가요? 일단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 자체가 좀 화려해 보이는 건 맞지만 네. 그 화려함 뒤에는 또 이 노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네. 거기에 맞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인사이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저희는 그 본부원 모두가 기업체들을 방문한다든지 산업체를 방문해서 펀더멘탈 분석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원팀 어프로치를 통해 가지고 형성된 그 최적의 투자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구성원의 다양한 지성,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투자 역량 배양을 위해 다양한 주제를 발굴해서 네. 저희가 상호 토론하고 이제 탐방을 하고 있는데 2020년의 상반기 이후에 굉장히 원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네네. 원화 강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기후위기 변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네네. 그런 것에 대한 토론도 하고 있고 이런 투자 관련 회의뿐만 아니라 그 작년에 동학개미로 불리운 그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 네네. 투자 행태, 다음에 아까 질문하셨지만 펀드로의 자금 유입을 위한 저희의 노력을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네. 매니저를 해보니까 가끔 잠잘 때도 주식 꿈을 꿀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뭐 저녁에 약속이 있더라도 주식 얘기를 많이 하고 주식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네. 그게 매니저라고 보시고 매니저들도 좀 더 실천하는 매니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제 본분들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할 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지표 같은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뭐 PER 같은 경우도 거의 다 가격이 올라서 약간 좀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저도 몇 개 오래 했었는데 제 그 친구들 중에 네네. 가장 투자를 잘하는 친구들은 경제신문을 정말로 또박또박 그리고 저희 이런 뉴스 네네. 다음에 인터뷰 이런 것들을 챙겨보는 친구가 가장 투자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신문이나 기사에는 모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그거에 대한 흥미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경제신문이라든지 지금 뉴스 같은 경우를 되게 참고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주변을 굉장히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보면 주변을 돌아보면은 무엇이 바뀌고 있고 무엇이 잘 팔리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지표라는 것 자체는 가격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을 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자체도 네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면밀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면은 투자를 더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약간 좀 ESG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하나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도 뭐 그린 히어로 펀드라든지 뭐 4차 산업혁명 펀드 약간 이런 식으로 요즘 특정 섹터를 중심으로 금융상품을 좀 많이 만들고 계신데 하나운용에서 좀 요즘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 sek터? 그러니까 어떤 좀 펀드를 좀 구성을 하고 있으신지. 제가 이 회사에 합류한 지는 2019년 7월에 합류를 했고요. 네네. 그 이전부터 저희 대표님을 위시한 구성원들은 그 ESG 투자 문화를 네네. 회사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회사는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전통자산뿐만 아니라 대체 투자 영역까지 네네. ESG 투자 그 철학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그 장기적 관점에서 ESG를 기반으로 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투자하는 섹터는 네네. 기후 위기 관련된 그 투자 섹터 자체를 좀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반도체 전기차 관련 밸류체인 시대에 앞서 나가는 기업들, 성장형 기업들을 주로 투자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네네. 시대 흐름을 앞서가는 생각을 많이 하고 거기에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시대의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라면 그 흐름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요즘에 막 다른 투자자분들은 좀
어떤 상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투자자는 일단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스마트머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머니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불특정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그 주요 전 세계 연기금과 운용사 같은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기후 위험이 투자 위험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탈선언을 선언했고요. 저희 하나그룹도 선제적으로 탈석탄 관련된 그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자들도 지금 현재는 ESG 관련 상품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PT를 다녀보고 동료들이 PT를 다녀온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러한 흐름을 고객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요. 네네. 또한 그 BBIG라고 작년에 불렸던 네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그 성장형 투자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현재는 아까 그 기자님이 잘 언급해 주신 대로 스타일과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투자자들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반 투자자분들이 ESG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좀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정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지금 ESG 관련 기업 레이팅을 하는 전문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하고 저희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컨택을 하면서 그 등급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등급 체크를 통해서 이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건지 네네. 나빠지고 있는 건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는 지속가능 전략실이라고 또 있는데 그분들이 또 저희 회사 개별적으로도 기업 레이팅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자체적으로 또 외부의 전문기관과 이렇게 계속 ESG 레이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그 ESG 레이팅의 평가가 안 좋은 기업들한테 네네. 레터를 보냅니다. 주주선. 그러니까 네네. 이 부분을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네. 되게 약간 친기업적으로.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 같이 나아가는 게 맞기 때문에 친기업적으로 여쭤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레터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사이버 이슈, 다음에 뭐 사이버 보안 이슈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 패키징 문제, 너무 플라스틱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 다음에 환경, 다음에 정신건강 이런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계속 레터를 주고받으면서 ESG 레이팅이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가장 높은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저께 일이 있어서 어느 슈퍼에를 한번 들어갔었는데 뭘 살라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진열대를 보다 보니까 거기는 주류를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왜 주류를 안 파세요? 물어봤더니 그 업주께서 하시는 말이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일단은 저변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 더 건전해지고 그게 결국엔 ESG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지금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좀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투자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저는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롱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심에 있는 투자를 하시면은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재택근무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원격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시대의 흐름의 변화거든요. 거기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자기가 생각하는 변동성을 좀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처럼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한 축을 가져가고 두 번째로 자기의 은퇴 설계를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최근에 운용사들이 그 TDF라는 상품을 많이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그 TDF 펀드라는 것도 은퇴 주기에 맞추어서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개인들의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를 볼 때도 해외에
일부분만 보기보다는 좀 다양한 해외 상품군들을 볼 수 있는 네. 전략을 짜시면은 좋은 네.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되게 포트폴리오 범위가 되게 넓네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네. 작년에 아세안 펀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네. 아세안 펀드는 일단 관광 중심의 국가들이 그렇죠. 좀 많이 형성이 돼 있고 거기도 네네. 내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수출보다 내수 국가고 관광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곰곰이 생각했을 때 아세안 국가는 회복이 될까 안 될까? 그러면은 그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그렇게 안 좋은 자산, 좋은 자산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투자의 또 흐름을 스스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흐름 자체가 옮겨가고 있는 그런 뭐 친환경, ESG 이런 펀드에 좀 장기적으로 담게 되면은 또 향후 노후에 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아까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네. 되게 생각이 또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자산운용의 약간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뭐 운용사로서의 목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그 Enriching Your Tomorrow라는 그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고객의 미래를 좀 풍요롭게 하기 위한 네네. 최적의 솔루션을 한번 제공해보자. 네네. 라는 그 슬로건 하에 저희가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희의 자산운용 원칙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 네. 다음에 지속 가능한 네. 회사, 다음에 두 번째로 역량 있는 경영진, 네네. 다음에 변화에 능동적이며 ESG를 준수하는 회사, 다음에 내재 가치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되는 회사를 주로 투자하는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예전부터 창깁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네네. 깊이 있고 소신 있게 투자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 회사는 단기적으로 힘들더라도 좀 더 중장기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고 투자를 해보자라는 네네. 일단 저희 철학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약간 좀 투자 조언 같은 걸 한다면. 미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산을 불리는 거고 네네. 그 자기 자산을 불리는 거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였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시기 자체가 짧지 않고 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투자를 하는 만큼 경제신문을 본다든지 네네. 뉴스를 본다든지 그래서 좀 더 생각을 다양하게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같은 전문가도 네네. 한번 같이 믿고서 동행하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게 답변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